반갑습니다. 윤종필입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IoT 테크랩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쉬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힘드네요.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 팀장님 다녀가셨나요? 사업? 네. 사업 얘기도 들으셨고 로라 얘기도 들으셨고 마지막 세션은 별로 재미는 없으실지 모르는데 표준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oT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UT에서 한 4가지 영역 정도로 이렇게 표준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 관련해서 SK텔레콤의 프로덕트라든가 아니면 표준화 관련 단체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료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화가 크게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IoT 표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신도 있고, OIC도 있고, M2M도, 1M2M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크게 보면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가 주도하는 표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바이스의 연결을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 단에서 이제 통신을 주도해 갖고 약간의 톱다운 방식의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뭔가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이런 톱다운 방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그냥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그냥 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홈 내에서 냉장고와 텔레비전, 냉장고와 세탁기 스스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통신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OIC랑 올신이죠. OIC는 이제 삼성이 조금 주도하고 있고, 올신은 LG전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디바이스 서치해서 자동으로 붙여주고 디바이스 등록서부터 해갖고 잘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여기 아들 집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 내에서는 잘 되는데 홈투홈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홈투홈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OIC, 1M2M 연동을 써야 돼요. 또는 이제 통신사 연동을 써야 되고. 그래서 최근 추세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신하고 1M2M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협력이죠. 그리고 12년도까지는 이렇게 1M2M이나 이렇게 회선 기반의 표준화도 조금 이렇게 사일로 형태로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에 원격 검침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는 스마트홈 플랫폼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13년도에 1M2M 표준이 나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허라이전탈하게 이게 통합되는 표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M2M은 2015년 1월에 이제 릴리즈 1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6가지 버티컬 영역에서 한 36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다 포용하는 표준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화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 검진서부터 심지어 다른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만든 좀 방대한 양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년까지는 좀 사일로로 했던 것이 13년서부터는 수평적으로 지금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15년도에서의 어떤 스냅샷으로 이렇게 표준화 단체들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1M2M이 좀 크고요. 국가 표준화 단체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TTL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웬만한 통신사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죠. 네. 올시는 LG전자 말씀드렸던 LG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퀄컴이 많이 주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좀 김이 빠졌죠. 퀄컴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서 이제 김이 좀 많이 빠졌고요. OIC는 이제 삼성이 많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고, 인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스레드, 그다음에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홈킷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되어 있고요.
한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정도의 표준화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OIC가 OCF로 통합이 됐어요. OCF로. 요 뒤에 아마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16년도에는 제조사 중심의 표준들도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하고 LG랑 같이 했었던 OIC와 올신이 이제 OCF라는 걸로 이제 통합이 돼 버렸죠. 요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퀄컴이 이제 중간에 손들고 나가버린 그런 것들이 좀 크고요. 또 그래서 이제 OCF로 해서 제조사 간 그 연합은 다 OCF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랑 그 제조사와의 어떤 그 플랫폼 투 플랫폼 연합이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세스에서는 SK텔레콤의 싱플러그랑 그 다음에 싱플러그 1M2M하고 삼성전자의 OIC를 서로 연동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시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M2M 표준이 통신망하고 좀 밀결합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들으신 게 이제 로라였는데 로라망 자체가 저희 그 IoT 플랫폼하고 이렇게 밀결합되는 형태로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하고 이동통신망 표준들이 서로 이렇게 좀 더 밀결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OIC, 올신이 이제 OCF로 통합을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OCF가 신규 단체로 발족한 게 올해 2월달 발족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표준인데 잘 아시는 이제 3G 네트워크 있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있고 뭐 블루투스, 직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라고 썬이란 것도 뭐 일부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터링 쪽에서 많이 쓰는 표준이고요. 직비는 이제 스마트 홈이나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홈 쪽에서 좀 많이 썼었죠. 이게 이제 14년까지는 이런 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이제 유료 네트워크, 이쪽은 이제 무료 네트워크, 뭐 AP는 좀 사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이런 지금 좀 전에 얘기 들으셨던 로라라든가 뭐 시그폭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준 어떤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들이 이쪽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를 지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IoT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또 IoT가 이제 헤비한 디바이스, 뭐 CCTV라든가 뭐 모바일 폰이라든가 뭐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센서들, 블루투스 센서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헤비한 네트워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넓은 지역을 좀 커버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력도 좀 적게 먹고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로 이제 다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같은 경우 이제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별도로 이제 그 표준화 이게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쭉 해서 표준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저전력 와이파이의 제일 단점이 이제 배터리를 많이 먹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저전력 와이파이 기술을 이제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의 모바일망도 아까 뭐 질문도 좀 나왔지만 내로밴드 IoT라든가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자체도 로우 파워를 쓰면서 와이드 에리아를 커버하고 굉장히 싼 뭐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고 블루투스도 이제 6월 달쯤에 5.0이 나올 텐데 롱레인지 블루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루투스가 뭐 30m, 길면 뭐 100m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LOS 환경에서는 뭐 1km도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래서 블루투스 자체가 롱레인지 블루투스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802.15.4 썬으로 대표되는 이런 기술들도 계속 이제 그 IoT 쪽에 적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라와 시그폭스에 대한 기술 비교인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로라는 저희 이제 SK텔레콤이 많이 밀었고 시그폭스는 KT에서 많이 밀었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그 ISM 밴드 917에서 923 그 주파수를 가지고 시그폭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시그폭스는 별도의 이제 전용 주파수를 할당 받으려고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900메가대 저희가 이제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썬인데 썬은 그 Y선이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이제 표준화를 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802.1.4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미터링 등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요거는 존 단위 베이스로 이제 그 무료 네트워크를 쓸 때는 썬을 좀 이렇게 일부 권장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전국망으로 이렇게 와이드 에리아로 합할 때는 로라를 많이 얘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샘텍 칩은 최근에 나온 샘텍 칩은 썬하고 로라를 겸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썬으로 썼다가 로라로 썼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썬이 나오기 전에는 직비가 많이 있었죠. 직비는 뭐 2.4기가고요. 직비가 홈에서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좀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같은 직비라 그래도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직비 대신에 G웨이브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G웨이브는 이제 시그마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엄격하게 표준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웨이브 디바이스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직비는 워낙 변종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같은 직비라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LG도 그렇고 스마트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는 현재는 G웨이브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비도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호 이렇게 그 인터 오퍼러빌리티 테스트 등등을 해갖고 이제 쓸 수 있는 직비는 이제 일부 수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G웨이브 기반으로 도어락이라든가 가스밸브라든가 이렇게 배터리로 움직이는 장비들은 다 G웨이브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V2V, V2X 관련된 표준들인데요.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냥 자료로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M2M에 대한 향후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그래서 1M2M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M2M이 인더스트리얼 IoT 쪽이랑 그다음에 스마트홈 쪽 뭐 이런 쪽의 표준을 이제 올해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이 IoT 플랫폼들이 음성이랑 영상에 대한 표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영상 스트림이나 이런 게 IoT 표준 1M2M 표준에는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웰 디파인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영상이랑 음성 인식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IoT 표준들이 1M2M 표준들에서 이제 그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1M2M 표준에 있어서는 SK텔레콤 싱플러그가 가장 먼저 이렇게 수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 릴리즈 1이 처음 나왔을 때도 거의 뭐 국내 최초로 1M2M 표준을 다 수용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상이랑 음성 쪽도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아마 가장 먼저 좀 수용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플러그인데요. 싱플러그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SK텔레콤의 IoT 표준 플랫폼입니다. IoT 표준 플랫폼이고요. 전통적으로 싱플러그는 예전에 많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왔던 그 1M2M, M2M 그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그 M2M 디바이스들을 다 수용하면서 M2M의 확장인 IoT 표준들도 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M2M 회선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GMMP라는 그 엣지 표준의 프로토콜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인 1M2M 표준도 이렇게 수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으로는 뭐 로라서부터 해갖고 선, 4G, 3G 뭐 모든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디바이스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플랫폼을 붙이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쪽에 일부 코딩들이 많이 필요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인증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킷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뭐 몇 시간 걸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디바이스 미드웨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다가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미드웨어를 포팅을 하면 쉽게 그냥 싱플러그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디바이스가 장애가 났는데 어느 구간에서 장애가 났는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디바이스 밑에 센서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가 문제인지 디바이스에서 이 통신망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넣어서 요거를 이제 웹포탈 형식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디바이스에 그러면은 센서 단의 문제인지 디바이스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API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그 오픈 소스 하드에서부터 전용 디바이스, 뭐 로라 디바이스, 웬만한 디바이스들이 다 싱플러그에 붙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쉽게 붙을 수 있는 그 디바이스 미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GMMP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M2M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붙이려고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그 기존에는 이 싱플러그라는 플랫폼이 데이터 어널리틱스 기능은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스토어 앤 포워드 하고 저 디바이스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리셋을 주거나 디바이스를 리부트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기능, 커넥티비티 기능 쪽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는 거는 이 싱플러그에 있는 데이터는 별도의 뭐 빅데이터 툴을 안 쓰고 또는 뭐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이러지 않고도 직접 싱플러그에 그냥 접속을 하셔서 싱플러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뭐 그 어널리틱스 기능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싱플러그 유저분들은 그냥 쉽게 대시보드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값에서 인계치를 벗어나는 값을 찾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랑 상관없이 하나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저희 랩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더스트리얼 IoT 쪽의 솔루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이죠. 5월달에 하노버 메스에 이제 제가 직접 출장을 다녀왔는데 인더스트리얼 IoT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 그냥 인더스트리얼 IoT가 예전에는 그냥 어떤 구호 아니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독일 하노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디바이스부터 서버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화된 그런 인더스트리얼 IoT 솔루션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제조업 3.0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그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듈라 팩토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이렇게 그 제조 공정에 필요한 그 조그마한 렉 타입의 그 팩토리를 하나씩 만들고 이런 팩토리들이 실제로 그냥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팩토리 자체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렉 타입의 옆에 회사의 렉 타입의 그 팩토리를 가져다가 우리 거랑 연결을 시키면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로 돌아가는 뭐 이런 거고 또 중간에 사람이 이제 인터럽트해서 제조 공정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그 진동 센서랑
아니면 전류 센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가 있는 펌프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저희가 이제 그룹사 중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생산 라인에 펌프들이 뭐 한 라인에 뭐 몇천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펌프들에다가 진동 센서를 설치해서 그 펌프의 진동값이 변하는 걸 보고 아, 이 펌프는 뭐 수명이 얼마 남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뭐 그런 이제 솔루션들도 저희가 내재화해서 개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진공 펌프에 대한 수명을 이제 예측해주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이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뭐 GE라든가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들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엔진을 가지고 그런 이제 예지 정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GE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뭐 제조업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자기는 제조업이 아니다, 서비스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GE 같은 경우는 그 아센처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갖고 12년도에 텔러리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비행기의 운항을 관리해주는, 컨설팅해주고 운항 관리를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한 30개 이상의 에어라인들이 다 가입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 보통 제조업을 많이 지향을 했었는데 IoT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뭐 인더스트리얼 4.0 뭐 또는 제조업 3.0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제조업들은 제조업임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서비스업을 지향해서 더 많은 한정된 어떤 고객을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몇 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4개 정도 올라왔네요. 네, 여기까지 질문 답변해 주시면은. 네.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 저희가 고객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통사 데이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스 데이터 뭐 이렇게 통신사에서 볼래면 볼 수 있지만 보지 않고요. 또 그렇게 허술하게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고요. IoT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통사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내가 텔레콤에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매시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어나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G웨이브 커버리시가 있는데 홈 IoT RF가 있나요? 홈 IoT RF가 뭐죠? UL이 G웨이브는 900메가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G웨이브 2.4기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커버리지가 넓고요. 홈 내에서 G웨이브를 써서 커버리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홈에서는 저희가 이제 홈에서 지향하는 거는 이제 900메가 G웨이브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직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메가 RF와 2.4기가 RF를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쉽게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완엠투엠 인증은 TTA에서 올해 시행을 했죠. 5월 달에. 그래서 그 TTA에서 완엠투엠 인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인증과 디바이스 인증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플랫폼 인증하고 디바이스 인증을 다 받았고 KT랑 LG는 플랫폼 인증만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서 별도로 또 인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받은 디바이스, 인증된 디바이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인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뭐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싱플러그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싱플러그를 뭐 돈을 뭐 많이 내고 쓰시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뭐 거의 뭐 그냥
가끔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플랫폼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싱플러그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뭐 안 가져가셔도 되고 싱플러그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연결하면 거의 뭐 반나절 정도면은 소위 말하는 버섯 농장이라든가 뭐 딸기 농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뭐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냥 쓰실 수 있어요. 말만 잘하시면 그냥 쓰시고요. 월 뭐 10,000원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다음에 뭐 코딩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젯 갖다 놓고 설정 잘 맞춰주시면 그냥 웬만한 센서 데이터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 코딩 안 하셔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디바이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인증돼 있는 걸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같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런 그 달리웍스의 싱플러스를 이제 기능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할까 아니면 외부와 협력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협력하는 모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웍스라는 회사에 그 지분을 투자했고요. 지분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코워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큰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